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네, 방금 들으셨듯이 추미애 장관이 최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나가셔도 좋다는 농담을 던졌는데 그 인사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중간 간부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그저 농담으로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일면엔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헤드라인들이 실렸는데요. 네, 우선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2차 대학살이다. 윤 총장 손발을 다 묶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우선 간단히 어제 인사, 네. 2차 인사라고 네.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한 줄 평가를 내신다면 어떻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대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외전이 발발한 것이 아닌가. 검사 외전. 예, 단순하게 지금 검찰의 인사 자체가 검찰 내부의 자리 다툼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일종의 이 검찰 주도권 싸움을 넘었었어요. 어제 이 검찰 인사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지금 또 이 대검에서, 검찰에서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단행했어요. 이걸 기하로 해서 지금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검사 내전이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싸움이라는 일종의 검사 외전으로 발전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두고 또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간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인사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자체가 아마도 가장 정치권을 따갑게 달굴 정치적 쟁점으로 될 것이다. 결국은 이 한쪽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놓을 것이고요. 또 한쪽은 검찰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놓을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사 외전이 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는 한 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복수혈전 2. 복수혈전 2, 원도 아니고.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요,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당시에 특수부도 많이 늘리고 또 검찰한테 잘한다 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다들 사법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실제로 지난 1월 8일 날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더군다나 지난 1월 8일 인사 같은 경우는 대검 수뇌부를 한 명 남겨두고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사인이겠습니까?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 데에 대해서 결국 경고성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어제 있었던 인사 같은 경우는 저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명분상은 부장검사 2명은 남겨두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수사를 어떤 지휘하는 차장급들을 전원 교체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인사를 통해서 현 정부가 그동안 말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의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도 나오셨는데 법조인으로서 보는 시각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경고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상갓집 추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중간급 인사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경고한 대로 뿐만이 아니라 예상한 대로 이루어진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긴박했던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45분이죠.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검장 인사에 이어서 2차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 뒤 11시 검찰에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검찰 출입 기자단한테 문자 메시지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조용히 끝나나, 서로 아무 일이 없는 건가, 언론들은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나오는데, 오후 6시에 최강욱 비서관이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검찰이 기소 구태타다. 그리고 이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7시죠.
법무부에서도 자료를 냅니다. 근데요, 보도자료 제목이 날치기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감찰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이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청와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최 비서관 쪽도 반발했고 법무부에서 더군다나 자료까지는 따돌렸습니다. 네. 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로 얘기를 했다는 그 회의에서도 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좀 미루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수사팀이 동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수사팀에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장까지 다 써놓고 기소를 해달라라고 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것을 일주일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또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있기 전에 전격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알린 것은 인사가 있고 나서 알렸죠. 네. 검찰에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라고 했고요. 이게 지금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그 공소장을 보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그 정경심 여사 통해서 합격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공소장에 기재가 됐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최강욱 비서관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가 돼야 되고요. 업무 방해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 허위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어떠한 입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최강욱 비서관도 이 증명서가 대학에 제출되는 입학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어제 전격 기소했습니다. 최담일 변호사, 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당연히 뭐 공소장 보셨겠지만 기소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방해,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공문서면 공문서 위조까지도 같이 되는데 안 되니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위 증명서가 아니다. 이게 예. 허위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위계나 위력, 즉 거짓말에 있는 내용을 제출을 해서 업무 방해해야 되는데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인턴을 했다가 이제 첫 번째 얘기이고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은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아직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이 최강욱 비서관도 이것을 대학의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된 예. 것이죠. 검찰은 기소를 해달라라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요청을 하고 어제 법무부에도 기소하고 나서 얘기를 했을 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증거들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위원님. 네. 이 기소 과정을 좀 보면요.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 차장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은 또 검찰총장은 지검장에게 이거를 결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일단 이 수사는 뭐 하루 이틀 진행된 수사는 아닙니다. 네, 이미 그렇죠. 지난 9월 달부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 대학원을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충북대 로스쿨을 시험을 쳤는데 이제 거기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했던 서류가 보면 그리고 이제 인턴 증명서가 있는 것인데요. 이 인턴 증명서가 이제 최강욱 지금 현재 옛날 변호사죠. 변호사 명의로 해서 이제 발부된 것인데 이제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검찰은 이게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12일 날, 또 12월 20일 날, 또 1월 8일 날 세 차례에 걸쳐서 최강욱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최강욱 비서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죠.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이 사실을 적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사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최강욱 비서관의 혐의를 잡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류를 정리를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최강욱 비서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차례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일단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 인사가 이제 예정돼 있었죠. 그러면 검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또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팀과 어떤 면에서 보면 위에는 차장검사 또 지검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신임 이성윤 지금 지검장이 수차례 걸친 이 수사팀의 기소 요구를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승인을 안 해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하는 게 아니라 가타부터 이야기도 하지도 네.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검찰총장이 하루에 4차례 걸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왜 빨리 그 결재를 하지 않느냐, 예. 왜 빨리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도 결국 본인이 결정을 못 하니까 바로 이제 그러면 차장 전결로 해서 이제 이걸 이제 한 것이죠. 원래 이런 불구속 기소 사건 같은 경우는 차장 전결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어떤 수사는 검찰총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총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또 그렇죠. 차장 검사는 하는 또 거잖아요. 차장 입장에서 보면 예. 일단 총장이 일단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한 것이고 이걸 불법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차장 검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성윤 지검장은 왜 결재를 안 하고 이 한간에서는 갑자기 밤에 도둑 퇴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성윤 지검장 이걸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면 본인은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인지, 왜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인지,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항명으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왜 본인이 봤을 때, 그럼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법무부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로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견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성윤 지검장이 밝히지 않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청와대 현 정부 인사들 감싸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 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이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되고 그 검찰총장이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것까지 하고 최 비서관이 반발하고까지는 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질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저녁 7시에요. 네. 법무부에서 날치기 기소라는 자료를 내면서 네. 추미애 장관이 감찰까지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금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사팀, 다음에 지검장의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 지금 개별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차장 정결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지검장 검사장의 아마 결재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 내부 규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러니까 사실상 패싱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지금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행위자는 지금 전결한 사람은 지금 송경호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차장검사죠. 차장검사인데 이분이 근데 지금 행위자지만 사실상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찰의 최종적인 타겟은 누가 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지금 법무부 관련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절차적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검찰의 보고 라인을 보면 수사팀, 지검장, 그 다음에 대검 총장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면 대검 총장이라고 한다면 총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해서 이런 개별 사건들에 대한 기소 여부의 잘잘못을 따지게 될 경우에는 법무부가 사실상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것은 현 정부가 지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실제적인 감찰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부분이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감찰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엄포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감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는 지난번 1차 인사 때 윤석열 총장이 해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감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항명이라고 이야기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징계를 못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번 경우도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시비가 법무부 입장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수의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이 법무부가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장삼 이사들조차도 사실 이번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이 감찰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이야기 보태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날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용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예를 들어 법무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 행정적인 용어를 써야죠. 날치기라는 용어는 사실 정당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아직도 정당인인가 아직도 여당 대표인지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법무부가 날치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법 절차, 법 규정 절차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날치기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법 절차를 어기고 했다라는 뜻인데 그런 어떤 날치기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검찰총장이 일단 결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위를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법무부는 검찰총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개별 사건 관련해서는. 그럼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물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그럼 생각이 추미애 장관은 왜 도대체 저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 수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을 내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를 실제로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한 것인데 오늘 최강욱 비서관도 쿠데타다 이야기를 썼는데 아니 세상에 청와대 비서관이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한테 쿠데타를 했다는 표현을 과연 쓰는 게 타당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번 사태를 보면 쿠데타, 날치기 이런 용어는 저 정당에 있는 대변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과 지금 법무장관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까?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책 상황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결국 인사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고위직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죠.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면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 예를 들면 청와대를 관련하고 있는 수사를 해체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사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도 있었는데 이러한 추측과는 반대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급 인사는 더 대대적일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추측대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신지용 차장은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갔고 2차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신봉수 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갔습니다. 또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송경호 3차장, 아까 이제 전격 기소 얘기가 나왔던 그 경우에는 여주지청장으로 갔고요.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권의 지금 정부의 핵심 수사 팀의 수장을 바꾼 거네요. 네, 그 천안지청장으로 갔습니다. 다 지방으로 갔죠. 그리고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이제 더 이상 무관하죠. 물론 검찰은 동일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새로운 차장이 오면 그 차장이 생각하는 수사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러한 추측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해서 기소를 미룬 이유가 새로운 예를 들면 차장검사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이 바뀌면 그러면 지금은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는 수사팀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의견을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 김태은 부장검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하고 네. 있습니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정석 부장검사는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차장검사는 지휘를 하는 사람이고 부장검사는 실질적으로 그 수사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 수사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차장검사의 이러한 여러 수사 지휘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뭐 수사를 지휘하는 거 아니냐, 차장검사 건너뛰고 그 담당 그 부장 검사들한테 뭐 지시를 내리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상가집에서 뭐 이렇게 뭐 거친 언사, 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장사미사도 안 할 짓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 논란이 됐던 네, 이 검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석조 연구관이었는데 그 당시엔 양석조 대검의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어요. 네. 근데 전보가 됐다라고 해서 같은 직급의 다른 곳으로 발령해놨다라고 해서 마치 보면 그냥 같은 직급으로 갔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간 곳이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사실상 이 검찰의 승진에선 자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상가집 추태다라고 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문책성 전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좀 왔나요? 일단 이 법무부 같은 경우에 좀 운동권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진재선 과장 지금은 이제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으로 이제 다시 파견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의 그 당시에 총학생 회장을 네. 했었고요. 또 대변인인 구자연 평택지청장 같은 경우 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의 이제 검사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차장들,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 라인이 부상했다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남의 나주, 순천 출신인 이정현, 신성식 차장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총장의 라인은 다 없애고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의견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뭐 이제 고립무원 상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뭐 사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손과 발이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립무원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윤 총장이 절대 사퇴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결국 윤 총장이 지난번 원래 신년사 이야기했지만 이 검사들의 어떤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정권이 의도하는 바, 또 추미애 장관이 의도하는 바는 뭐 거의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현재 저는 전개되고 있는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왜 어제 전격적으로 사실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했는가 보면 결국은 수사진이 바뀌어버리면 결국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기소를 못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또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울산 지금 시장 하명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청와대에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이 앞으로 직접 수사팀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교수님께 여쭐게요. 네. 그 이번 인사를 하면서 법무부가 설명을 한 게 네.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6개월 전에도 인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7월달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단행됐던 여러 가지 인사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고 한다면 윤석열 사단이 7개월 전에는 구성이 됐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 사실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특수통 아닙니까? 자신과 상당히 오랫동안 교감을 해왔던 이 특수통 검사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일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반발을 해서 일선 검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검찰직을 떠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한다는 부분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그러면 이 7개월 전의 인사권자는 여전히 현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이 거의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번 그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했다는 부분에 대한 법무부가 자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자기 반성문도 좀 내놔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최단비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